다음은 기조 강연 순서인데요. 김경준 CEO 스코어 대표님께서 500대 기업 온실가스 저감 투자와 배출량 추이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준입니다. 저는 이제 500대 기업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배출량 추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 첫 번째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기조 강연 첫 번째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추이를 이야기는 뒤에 하겠지만, 먼저 이제 탄소라든지 이런 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오늘 또 산업계 또 기업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하실 것이고요. 아무래도 저는 또 처음이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보면 그 나라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다 그 산업 구조가 다르고 탄소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각각의 그 산업에 따라서도 화학, 발전, 시멘트처럼 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IT도 많이 씁니다만 이제 서버 때문에 또 기타 유통이라든지 이제 소매 이런 데는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마다 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각 기업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다르겠죠. 저는 이제 먼저 정책,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흔한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도그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좀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 표현으로 우리한테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 그 산업의 상황에 맞는 방향성, 그다음에 그 기업에 맞는 전략을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의 관점에서 코리아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딱 이 한마디입니다. 당위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당위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 정책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거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못할 때는 그 정책이 의외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오히려 육성해야 할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방향성에 있어서 그 당위성의 함정에 빠져서 너무 좀 이 탄소라고 하는 부분에 자체에 대해서야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 속도와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계 지난번 탄소 관련된 정책이 계속 나올 때 정말 각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좀 올바로 반영이 되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그런 당위성의 함정에 우리나라 이 환경과 온실가스, 탄소와 관련된 정책이 함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점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배경으로서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이런저런 전쟁이 나는데 그것은 아프리카의 변방의 국지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이 아시는 대로 5배, 6배씩 오르고 있고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지금 그 유럽의 전기값은 평균 8배에서 10배까지 단기간에 올랐다는 것도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당장 독일만 하더라도 그 소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그리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가 알기엔 17개를 폐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에너지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외교적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질서조차도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이제 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태평성대 혹은 큰 문제가 없는 어떤 시간축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았던 문제가 아니냐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글로벌 SCM의 재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사실 뭐 SCM이라고 하니까 좀 뭐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식량과 에너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질서 변화와 지금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탄소나 온실가스와 관련된 정책이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서 당위성의 함정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그 산업이 발전하고 육성하고 고도화되는 그 과정 자체에 오히려 그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더스트리 차원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겠죠. 조금 이따 뭐 저도 간단히 소개는 드리겠습니다만 뭐 석유화학, 뭐 발전, 뭐 유통,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사실 나름대로 의견도 내고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소가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개별 산업의 입장에서 그것은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협회의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 정말 이 탄소라든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이 정부 정책과 그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로드맵에 대한 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정책의 기조가 아무래도 지금 바뀔 여러모로 바뀌는 어떤 와중에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또 그것이 이제 그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비교적 잘 받아질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계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하지 않나. 긴장이라는 게 딴 뜻이 아니라 뭐 긴장하고 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의 전략 차원이죠. 결국 기업은 정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특히 각각의 또 업종에 따라서 온도 차이는 다르겠지만 여하튼 어쨌든 길게 보면은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런저런 뭐 온실가스나 탄소를 포함한 그 소위 말해서 지구 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업은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 전략적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문제를 어쨌든 새로운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은 요즘 자동차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뭐 온실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을 강했습니다. 물론 그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 그 정도로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과정에서 이제 전기차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그것이 본격화되었고 이제 그것이 다 아시는 대로 이 자율주행차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자율주행차가 일종의 스마트 디바이스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관련 업계가 이 소위 말해서 단순히 그 기존의 내연기관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데만 쳐다보고 있다가 사실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뭐 지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 것은 아마 뭐 참석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제 탄소라고 하는 부분을 뭐 규제의 측면이 물론 강합니다만은 역시 또 그 새로운 기회의 관점에서도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게 부과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뭐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무튼 이 정책 관점에서는 이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죠. 높고 사실 뭐
이런저런 뭐 온실가스 관련된 규제는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데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거의 탑 클래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이 탄소를 포함한 산업 변화의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설정해서 정책을 뭐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정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기회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은 뭐 저희 이제 그 시오스코가 이제 기업 데이터 이제 분석하는 연구소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도자료를 냅니다만은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관련된 온실가스나 뭐 탄소나 ESG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한 뭐 몇 개가 나오죠. 그 중에 최근 거 한 2개를 소개해드리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숫자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뭐 표를 그냥 소개드립니다. 뭐 당연히 숫자는 안 보이실 거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겁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 그 저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산업별로 이제 할당을 했는데 나름대로 기업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단위 기업별로 뭐 1조씩 투자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나름대로 성과는 나지만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달리 보면 너무나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할당량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작게 줌으로써 도저히 기업들이 이걸 지킬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조사 가능한 138개 기업을 지난해 말에 한번 조사해 보한 결과로는 어쨌든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2015년에 104%에서 2019년에 113%로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허용한 배출량보다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한 반면에 배출량이 당연히 증가한 것이죠.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정말 이 목표 자체가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배출 할당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배출 업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어쨌든 IT,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통신, 운송 뭐 이런 쪽이 지금 다 할당량 대비 그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업종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근거가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기업 단위로 보았을 때 배출량 할당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앞에 업종별로 보았다고 한다면 기업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기서 놓고 보면 저 밑에 있는 업종들이요. 공기업,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들인데 여기가 전부 다 그 배출량 대비 할당량이 110%를 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에너지를 뭐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초과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지만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그 업종일수록 현실성이 없는 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별로 놓고 보면 뭐 기업별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 위에 상위 몇 개 제 이름만 말씀드리면 한국남동발전, 현대제철,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포스코, 한국중부발전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다 발전 공기업들인데
이걸 보면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이거 전력 생산의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수력 자체가 한계가 있고 원자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뭐 최근에 좀 다르게 접근했었고요. 그럼 결국 이제 화력밖에 없는데 이 화력 발전을 하는 이 소위 발전 공기업들에 대한 그 소위 탄소 배출 할당량이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의 탑도 다 이 발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열심히 투자하는데 할당량을 못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 목표치의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는 이제 CO2를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보면은 지난 그 표는 뭐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말로 설명을 드리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지난 10년간에 매년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오스코가 500대 기업 중에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감 투자액과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는 213곳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10년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누적적으로 한 8조 8,900억 그러니까 9조 정도 매년 한 1조 원 정도의 돈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결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건 뭐 순수한 그냥 투자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공기업이 전체의 44%로 거의 절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투자해서 또 효과도 있습니다. 10년간의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15%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뒤에 나오지만은 이 표의 제일 위가 이제 공기업 투자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 IT 전기전자, 철강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부분은 투자 순위가 이제 석유화학, IT 전기전자, 철강 순으로 당연히 이제 배출을 많이 할수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거의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사실 온실가스 저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도 알 수 있고요. 특히 공기업도 이 발전 쪽에서 주로 이제 화력 발전을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쪽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숫자로 우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업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기업별로 보는 표인데요. 이것도 뭐 말씀을 드리면 한국 중부발전이 지난 9년간 1등을 했는데 한 회사가 무려 1조 3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누적 투자액 톱10 중에 5곳이 공기업이었고 이 톱10 기업의 투자액이 전체 65%를 차지한다. 이걸 보면은 여하튼 철강이라든지 발전 이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3,600억, LG 화학만 해도 3,400억, SK 브로드밴드도 2,600억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탄소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숫자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 오늘 말씀드릴 키 메시지는 사실 앞에다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공기업도 특히 이제 발전 등 인프라 비중이 높고 또 아무래도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능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치를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적으로는 당위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는 이 글로벌 산업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사실 글로벌 SCM의 혼란과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흐름들을 전략적으로 당연히 따라가야 하겠지만 또 하나 이러한 흐름들이 새로운 사업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준 CEO 스코어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